번째 해볼게요. 60갑자 중에 13번째 병자예요. 지장간에는 임계가 있고요. 임계에는 10하고 20이 있어요. 병은 굉장히 양 중의 양으로 만물을 비추는 태양이죠. 하늘에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지자수는 중에 음이에요. 한밤중, 한겨울. 그러니까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화수미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왕이지가 중국의 절강산에 무슨 강물에 그 붓을 씻었다고 그래서 묵지. 그래서 문필과 뭐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무튼 자수는 도하니까 예술에는 재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간 편관이 혼잡되어 있어요. 지장간에. 정간이고요. 자수는 병에 정간이고, 그 다음에 태지예요. 병에 자는 태지. 태지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래 자수, 묘목 같은 거는 여자한테는 자궁을 뜻하기 때문에 잉태도 잘 돼요. 그래서 태지라는 게 아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약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게 태지라고 해요. 여기서 볼게요. 갑이 내려오면 인이고, 을이 내려오면 묘고, 병이 내려오면 사고, 정이 내려오면 오고요. 무가 내려오면 진술이고, 기가 내려오면 충미고, 경이 내려오면은 신이고, 신이 내려오면 유고, 임이 내려오면은 해고, 해고, 개가 내려오면 자죠. 갑이 자해서 우리 갑자일주 할 때 인성을 깔아가지고 얘는 편인이에요. 같은 양은 밀어내기 때문에 편자를 하니까 편인이에요. 편인이 갑에서 자에 목욕이에요. 인성이 목욕이라는 거죠. 목욕의 옆에는 항상 병지 역마예요. 그 다음에 병에서 기까지는 화투동법으로 해서 비겁과 식상이죠. 식신, 서로 밀어내는 식신, 상관, 겁재. 병은 자에서 역시 태지고요. 옆에는 절. 우리가 절태양. 그래서 제살이라고 그러죠. 수옥살처럼 뭔가 갇혀있는 그런. 그 다음에 무도 역시 화투동법으로 태와 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이죠. 같은 밀어내니까 편재예요. 병신합수해서 내 부인, 내 돈, 정제. 알뜰한 내 돈이죠. 그 다음에 이미 정관과 편관인데 여기서 편관 밀어내니까 편이죠. 편관으로 해서 태지예요. 아니야. 록이죠. 제왕이죠. 개가 자에는 완전히 제왕. 그 다음에 개수는 자야에서 건록이에요. 건록. 그러니까 이분은 병자일주는 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 편재 정제는 생지예요. 신은 자에서 생이에요. 그러면은 음생양사, 여기서는 사지죠. 편재는. 여기서 본다면은 태지의 정관. 그렇지만 걸록을 깔았어요. 이분이 공부만 잘한다면은 이 정관을 굉장히 관을 잘 쓸 것이고, 만약에 공부 안 하고 자존감 자기 주관
성공해야겠다는 확실한 기초가 닦아지지 않았다면 직장 다니기 힘들겠죠. 일만 많고. 그러면 이 직장 저 직장 임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편인이 목욕이에요. 갑자일주가 원래 뭐 연예인 같은 끼에다가 목욕이라는 거는 막 씻는 거잖아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반복에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목욕 도화의 계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부 쪽인지 예술 쪽인지 그거는 그 전체 사주를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 쪽으로는 약하게 되면 이 직장에 대해서 이동수, 변동수가 많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렇다고 사업적으로 보면은 식상이 태절에다가 편재성, 이 어쨌든 편재성이 강해야지 큰 사업가로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약해요. 여자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은 병화는 원래 배포도 있고 덩치도 있고 아주 솔직한데 그 밑에서는 이중성으로 자수해요. 우리가 이거를 적서라고도 하더라고요. 빨간 쥐. 쥐라는 거는 자기 그 구멍에서 왔다 갔다 해서 바운더리도 잡고 약간 조심성도 있고 소심한 편이란 말이죠. 그게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업보다는 이 우리는 요즘에 직장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도 있고 뭐 이 정제 알뜰한 돈 이거는 쓰면 또 생기고 뜨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수가 깜깜한 밤이니까 뭐 모텔업, 유흥업 밤에 하는 거 뭐 많죠. 아니면 뜨거운 불을 쓰는 해장국집 밤에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알뜰하게 사시면은 여기서는 또 특히 복성귀인과 천복귀인이 있어. 이거 진짜 좋은 거죠. 조상의 천우신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이 직장 저 직장 다니고 자수 도화에 술 먹거나 유흥에 빠지거나 바람 피면 여기 임계라는 거는 두 자식이에요. 우리 재벌 오너들 보면은 나중에 자식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잡한 인생을 살 경우에는 정말 힘든 어려움의 일주가 병자 일주고요. 아니면 이 정제성과 정관성, 단정한 모습으로 사신다면은 나이 들어갈수록 이 복성과 천복귀인으로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분한테는 천일귀인이 해유예요. 그러면 여자로 본다면 정관의 남편이라 남들이 보기에는 안방의 남편이 딱 있죠. 그렇지만 사주 구성상에서 만약에 여자분이 병에 병자인데 계묘가 있다거나 막 이러면은 임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남편이 엄청 밖에서는 좋아 보여도 안에 들어오면은 태가 있어서 구속하려고 그러고 간섭하고 마음에 안 들면 폭력 쓰고 이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해유의 천일귀인 정말 자기 남편은 쥐 같아서 맨날 소주 한 잔에 김치하고 먹고 있는데 이 멋진 귀족 같은 천일귀인 남자가 생겨서 여기에 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널 사랑해 하니까 바람을 필 경우에는 이게 또 해자로 가면은 결국에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 것도 힘든데 여기다가 플러스 자식이라든가 남자를 또 플러스 해버리면은 더 수가 가중돼서 귀신으로 돼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젊은 여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아 나는 집에 있기 싫어 빨리 탈출할 거야 해서 이 개라든가 임은 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남자들은 처음에는 월급 쓰니까 돈도 잘 쓰고 해서 편안해서 결혼하지만 결국에는 병화는 태양을 안방에 가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음란해지기도 쉽고 이래서 좀 늦게 가야 돼요.
역시 제국망이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를 좀 착한 여자 만나서 아주 소중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공망이라는 건 어쨌든 힘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태라는 거는 이분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남자 사람들은 이 겁재가 절에 있기 때문에 딱딱 끊어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정말 나이 들수록 그 자기의 그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안방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상관없겠지만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운에서 병자예요. 옆에 개수 떴어요. 만약에 전체 사주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뭐 바리스타도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 수로 가서 또 병신합수하고 수운에 해자축운에 이 병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는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아도 한 말을 딱 던졌을 때, 아, 이번 연도는 나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위험하구나. 그럴 때는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아주 단정하게 보내면 좋죠. 우리가 병임 같은 거는 강이상령이라고 그래서 귀하게 봐요. 넓은 호수, 강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 태양빛에 빛나는. 그렇지만 이런 병계 같은 거는 흑운 차일, 태양빛을 가려서 어리석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개는 적어도 연간에 있거나 떨어져 있어야 좋아요. 그리고 병에 일어나는 거는 이 기토, 대지보조라고 하죠. 촉촉한 땅에 태양이 비치니까 만물이 자라는 대지보조. 병의 경은 때때로는 이 양간의 그 강력한 편재성과 욕심도 많아지고 포악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병신 이런 것도 때로는 이게 수로 변해요. 수가 왕한 사람은 여자 만나거나 돈 벌려고 할 경우에는 수라는 건 이분한테는 관제구설도 되고요. 어려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때문에 힘들다가 결국에는 신받거나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게 병신 합수라 너무 다정도 병이라고 우리는 막 커플이야 이러지만 정작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못 견디는 게 병화일주예요. 그래서 병자는 항상 자수는 봄을 기다리는 뭔가 따뜻함을 기다리기 때문에 또 특히 이것도 있어요. 병자가 이 유금, 신해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천일긴 보석에 완전히 막 이 안방이 썰렁하니까 보석으로 치장을 하지만 결국에 이게 또 자유파를 일으켜서 돈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분의 병자일주의 천일귀인은 별로 좋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천일귀인도 하나 정도 있어야지 너무 많은 것도 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두 남자,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두 아들, 아니면은 이 직장 저 직장.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잘 보는 거는 지장 간의 흐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겪지도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해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병자에서 또 이런 축이 온다면 쥐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궁의 변동수, 남편의 변동수, 아니면 이사 이동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튼 병은 화기가 강하게 받쳐줘야 돼요. 수기가 많았을 때는 어려워요. 그리고 음,
풍레익을 보더라고요. 풍레익. 우리가 다다익선하죠. 마치 풍은 나무를 보기도 해요. 마치 돛담배가 유유하게 바람에 막 순조롭게 가는 거. 뇌가 아래 있죠. 그래서 이성관계도 순조롭고 승진, 월급도 오르고 풍년이고 아주 좋은 쾌로 나와요. 이거는. 아무튼 병자일주는 좌우충, 뭐 자축, 합, 그 다음에 자미원진, 자유파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거. 일진에서도 그렇고 월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단정하게 이 사람은 어떻게 단정하게 살으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단정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천우신주로 복성과 천복기인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걸로 병자일주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